지금 하고 있는 이 수업의 목표는 어떻게 하면 문장을 좀 빠르게 읽어 나갈 것인지를 중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 다루지. 안녕하세요 친구들. 문장 읽어주는 남자 상해동 임선생 5번째 강의로 여러분들하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수업을 진행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할 거는 선생님이 제목을 좀 특이하게 잡아봤어요. ing, 너의 이름은 뭐니? 라는 제목이에요. 자, 선생님이 이제 여러 학생들을 수업을 하면서 그 영어 문장에서 이전의 수업까지 배웠던 내용들이 주로 영어 문장에서 생략을 해도 되는 부분 또는 하면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생략을 해야 하거나 또는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주로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 영어 문장을 좀 더 구조를 간편하게 해서 구조화해서 연습을 하면서 동시에 좀 대단한 문법 지식이 없더라도 일정 부분들을 문장을 읽어 나갈 수 있게끔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이전 4강까지 영상을 찍었어요. 오늘도 약간 그것의 연장선상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바로 영어 문장에서 동사 원형의 ing를 말해요. 그냥 모든 ing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동사 원형의 ing가 붙는 표현들이 영어에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몇 가지가 과연 어떻게 사용이 되고 어떻게 해석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름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이거는 선생님이 단순하게 문법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동명사, 현재 분사, 분사구문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영어 문장에서 ing가 붙는 표현들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이론적으로 수업을 하려는 내용은 아닙니다. 오늘은요. 자, 보면은 여러분들 이제 바로 넘겼으니까 바로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이 영상을 보는 학생이 또는 누군가가 어머님들이 보신다든지 어떤 이 영상을 이제 보고 있는 어느 분께서 이런 동명사, 현재 분사 또는 분사 구문이라는 걸 접해봤다라고 한다라면은 사실 주로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돼요. 맞죠? 이런 것들. 선생님도 우리 학생들에게 문법 교재로 수업을 할 때는 사실 이런 내용들의 수업을 다 해줬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이제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특히 선생님이 중학생들, 어린 중학교 1학년, 2학년 정도 되는 학생들에게 이런 내용들을 딱딱하게 접근을 하니까 학생들이 수업은 엄청 열심히 들어요. 근데 막상 그와 관련된 문장을 해석을 시켜보거나 또는 그와 관련된 문제를 풀어라고 했었을 때 내가 가르치는 의도와는 다르게 이 학생들이 아직 이 내용들을 흡수가 잘 안 되는구나, 내지는 약간 좀 더 나아가서는 내가 이걸 이렇게밖에 못 가르쳤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선생님이 원래 의도했던 바와는 다르게 이런 내용들을 이해하는 것들을 많이 접했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물론 그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언급했었듯이 문법 관련된 문제를 풀거나 영작을 하기 위해서 일정 수준의 영어 문장에 대한 영문법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기는 해요. 근데 우선 선생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수업의 목표는 어떻게 하면 문장을 좀 빠르게 읽어 나갈 것인지를 중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뭘 할 거냐? 자,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내용은 바로 이런 거랍니다. 자, 임 선생이 알려주고 싶은 동사 원형 ing, 거기 뒤에 지금 물결 표시라고 해놨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영어 문장을 읽다 보면은 ing라는 표현 뒤에 또 다른 추가적인 표현이 나올 때도 있고, 또는 ing로서 그냥 그 표현 자체가 의미 단위가 끝나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괄호해가지고 뒤에 추가적인 표현이 나올 수도 있다, 없다라고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이 동사 원형의 ing 또는 그 동사 원형 ing의 뒤에 추가적인 표현이 나온다라는 것은 앞서 말했던 이런 문법적인 지식을 좀 넘어서서 가볍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걸로 접근을 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ing라는 표현이 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되는 경우를 우리가 동명사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 다음에 ing랑 똑같이 동사 원형의 ing를 붙였는데 하는, 하고 있는 또는 하는 성질이 있는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경우를 현재 분사라고 하고요. 그리고
분사구문이라는 게 자, 이게 딱 콕 집어서 이건 무조건 이런 해석이다라는 식으로 단정 짓기는 좀 어렵습니다. 워낙에 여러 가지의 접속사들이 얽혀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근데 오늘 선생님이 그 모든 접속사들의 맥을 이루는 단 한 가지의 공통된 특성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면은 앞으로 이런 구조가 나오면 이게 이런 식으로 글쓴이가 쓴 거고 말한 사람이 말한 것이구나라는 식의 내용만 우리 친구들이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동명사, 현재분사, 분사구문 이 세 가지가 동사 원형에다가 ing를 붙여주는 가장 영어에서의 대표적인 3대장, 3개의 모양이 되겠는데요. 자, 근데 얘네들은 전부 다 여기 쓰지 않았지만 문장을 줄인 것 다 동사로 만들었다라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했던 이 ing 뒤에 뭔가 말이 나올 수 있냐 없냐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자리에 이 ing를 붙인 동사 원형이 어떤 특성을 가진 단어냐에 따라서 뒤에 추가적인 말이 안 붙을 수도 있고 붙는다라면은 명사, 형용사 또는 전치사 더하기 명사 이런 것들이 뒤에 붙을 수가 있어요. ing 뒤에는요. 어쨌든 간에 이제 그렇게 동사로 만든 것이라는 걸 여러분들 한 번 더 상기시켜 주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뭐다? 이런 식으로. 뭡니까? 얘네들이 ing라는 모양 자체가 어느 위치에 왔었을 때는 생략이 안 된다라는 거고요. 생략할 수 없다라는 거고 어떤 위치에 왔었을 때는 생략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보입니까, 여러분들? 자, 우리 친구들이 이전에 4강 강의를 열심히 들었었다라면은 하나 기억날 만한 게 뭐였냐면은 선생님이 그 많은 대시나 WH로 시작하는 표현들이 맥을 이루는 단 하나의 공통점은 명사와 관련된 표현에서는 뭐 할 수 있었던 구조다? 생략을 할 수 있었던 구조였어요. 근데 동사와 관련된 동사 앞에 오거나 쌤이 특히 여러분들 수업을 할 때는 주로 동사 뒤쪽 편을 이야기를 했었죠. 동사 뒤쪽 편이나 또는 전치사의 뒤쪽 편에 오는 경우에는 뭐를 생각할 수 없다? 얘네들은 생략을 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동사나 전치사와 관련된 위치에 올 때는 뭘 할 수 없고 생략을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명사와 관련된 명사 앞뒤로 붙었다라면 걔는 구조적으로 뭐 할 수 있다? 생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이 형식 동사의 뒷자리이기 때문에 생략을 할 수 없다라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 지난 시간에 명사와 붙어있는 경우에는 얘는 의미가 뭐뭐 하는의 의미였죠, 여러분들. 뭐뭐 하는. 그 다음에 동사와 또는 전치사와 관련된 표현에서는 이거는 의미가 뭐뭐 하는 것이라는 의미다. 그리고 뭐뭐 하는이라는 의미는 우조적으로 말할 수 있는데 생략을 할 수가 있는데 뭐뭐 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지닌 표현은 뭐 할 수 없다? 생략을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대로 보세요. 생략을 할 수 있나라는 게 노란색 글씨인데 이게 바로 무슨 뜻이다? 통상적으로 뭐뭐 하고 있는 이란 의미일 때 생략을 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 왜 여기서 생략을 할 수 없는데도 이런 뜻이 있는데요. 이거는 비동사의 뒷자리에 붙어가지고 비동사랑 어떤 하나의 동사적 개념을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생략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명사랑 딱 붙어있는 그런 경우에는 의미 자체가 이런 의미를 지니면서 동시에 얘는 아예 생략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된다는 게 되겠고 그리고 여기 있는 건 뭡니까? 뭐뭐 하는 것, 뭐뭐 하는 것. 선생님 저걸 보고 이걸 쓰진 않았겠죠, 여러분들?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양만 that 또는 wh냐, ing냐 모양만 바뀌었다 뿐이지 그 원리는 동일하다. 즉 누구랑 붙어 있으면은 명사랑 붙어 있으면은 뭐뭐 하는의 의미로 형용사로서 명사를 꾸며주는 기능을 하면서 동시에 뭐 할 수 있다? 구조적으로는 생략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이고 동사나 또는 전치사와 붙어 있다라고 한다는 건 곧 걔가 뭐라는 이야기? 명사라는 역할, 즉 문장에서의 주어, 목적어, 보호의 역할을 한다라는 걸 통해서 걔는 절대 영어 문장 주목보는 생각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 생략할 수가 없는 구조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문장을 읽어나갈 때 ing가 나섰을 때 지금 이 자리에서 ing라는 걸 빼도 말이 되겠다면 그럼 걔는 거의 명사 앞뒤로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얘는 빼면 안 되겠네 하면 걔는 보통 어디 있을 것이다? 동사 앞 또는 동사 뒤 또는 전치사의 뒤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분사구문이라는 게
접속사 때문에 문장이 하나 더 생긴 걸 분사구문이라고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다? 접속사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원래부터 하나의 문장이 있었고 또 다른 문장을 추가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다? 분사구문 자체가 뭐다? 하나의 추가된 문장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 덩어리는 없더라도 기존 영어 문장 구조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아마 선생님 기억이 맞다라면은 여러분들한테 that 또는 WH와 관련된 수업을 할 때 분사 구문에 대한 수업을 오늘 수업을 한다라고 다음 수업으로 진행한다라고 했던 기억이 날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수업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분사 구문은 접속사에 의해서 문장이 길어졌는데 그걸 줄인 건데 뭐다? 그 자체는 뭐 할 수 있다. 생략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제 어느 구조에서 이렇게 생기는 건지를 한 번씩 보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이 인원이 되게 짧습니다. 여러분들 길지 않을 겁니다. 잘 따라오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자, 영어 문장을 읽다 보면은 동사 원형의 ing가 나오는 경우가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선생님이 요약을 해봤어요. 딱 두 가지입니다. 뭐 동사 원형 ing로 문장이 시작이 되었거나 또는 동사 원형의 ing로 문장이 중간 이후에 마무리가 되는 그런 경우 딱 두 가지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이 생각했었을 때 더 여러 가지의 많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우리 친구들이 접했었을 때 딱 이런 경우만 우리 친구들이 딱 알고 있지 않은 게 딱 몇 가지냐 총 10가지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많은 동명사, 현재분사, 분사구문 그 많은 수업을 다 통틀어 가지고 그 많은 길이의 수업을 하는 걸 감안했었을 때 딱 10가지의 구조만 우리 친구들이 딱 알고 있으면은 더 이상 ing와 관련해 가지고 문장을 읽어 나갈 때 별 어려움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볼까요? 이것도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자, 보세요. 아까 전에 쌤님이 ing가 뭐뭐 하는 것, 즉 동사와 연관되어 있을 때, 동사랑 붙어 있을 때는 뭐뭐 하는 것의 의미고 걔는 생략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뭡니까? 동사 앞자리고요. 동사 앞자리예요. 보입니까?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쓴 거는 생략할 수 없다라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앞서서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이렇게 파란색은 생략할 수 없는 구조, 노란색은 생략할 수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맥락이에요. 보입니까? 동사 앞에 ing가 왔다라는 것은 뭐다? 곧 그 문장에서 이 ing가 그 문장에서의 주어다라는 이야기예요. 동사의 앞자리, ing가 주어로서 그 자리에 온 거다라는 이야기이고 벌써 이것도 마찬가지죠. 해석을 해봐도 이거 하는 것은 동사다 했었을 때 이게 없어버리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생략을 할 수 없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처음 언급하는데요. 영어 문장에서 쉼표가 하나가 아니라 쉼표가 두 개가 나오고 나서 여기에 and, but 또는 or 같은 게 없으면은 여기는 뭐가 가능하냐? 생략이 가능해요. 지금 보니까 쉼표가 두 개가 나왔는데 and, but, or이 아니라 동사가 와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이다? 이 중간에 문장에 대한 부연 설명, 앞에 있는 주어 또는 뒤에 동사에 대한 뭔가의 부연 설명을 달아놨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쉼표가 ing 뒤에 두 개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으로는 거진 필요가 없는, 구조적으로는 필요가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문장, 이 구조와 이 구조는 서로 실질적으로 같은 구조가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뭐뭐 하는 것은 뭐뭐 하는 것은 이라는 의미로 같은 해석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살짝만 언급을 하자면은 저 자리에 이 동사 자리에 올 수 있는 동사의 종류는 사실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s가 붙는 단수 동사. 두 번째는 과거 시제 동사, ed가 보통 붙는 것들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had pp라고 하는 과거 완료 동사. 네 번째는 바로 can, 뭐 must, should, 뭐 will, may 이런 조동사 같은 이런 것들이 저 동사 자리에 올 수 있는데 이 네 가지가 올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친구들은 특히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이제 문법 문제를 동명사라는 것이 주어로, ing라는 것이 주어로 사용되었었을 때 이런 동사를 데리고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영어에서 s가 붙는 동사가 붙었다라는 이야기는 주어가 단수라는 이야기고요. 더 나아가서 주어가 단수라는 이야기는 딱 두 가지 의미예요. 주어가 사람이나 물건이 하나밖에 없다라든지 또는 이 주어가 아예 몇 개인지 몇 명인지를 셀 수 없는 그런 경우다. 근데 잘 보세요.
동작을 하는 것이라는 표현은 이게 하나인지 여럿인지 알 수가 없는 존재죠.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동사 원형의 ing가 주어 자리에 나왔다면은 동사 자리에 통상적으로 s가 붙는 동사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그거를 물어보지요. 나머지 이 세 가지들은 뭐냐면은 이론적으로 동사 원형 ing가 주어에 나왔었을 때 이거저도 마찬가지예요. 나올 수는 있지만 얘네들은 여기 뒤에만 오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의 동사의 공통점은 주어의 영향을 받지 않는 녀석들이에요. 그러니까 주어 자리에 뭐가 나오든지 간에 다 올 수 있는 애들이니까 이론적으로 동사 원형 ing에 올 수 있기 뒤에 올 수 있긴 하지만은 이걸 가지고서 학생들에게 얘네들이 이걸 너희들 이거 오는지 알고 있니? 라고 물어보지는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결국에는 이거 세 가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이 주어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건 바로 뭐다? 바로 이 개념이 되겠다. 알았죠? 저 동사 자리에 대한 설명 한번 했습니다. 이렇게. 자, 이게 이제 동명사 주어 두 가지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선생님이 분사구문이라는 것 자체는 접속사에 의한 주어 동사의 길이를 줄여놓은 거야 그랬어요. 선생님이 다시 여기다가 뭐 접속사는 생략할 수 있고 또는 주어끼리 같으면 주어를 생략하고 동사 원형에 ing를 붙이는데 그 동사 원형 ing가 뭐 being이나 having been이면 being이나 having been도 생략할 수 있다 뭐 이런 지금 선생님이 아주 짤막하게 했던 이런 말 아마 조금 빠르게 말했지만은 분사 구문이라는 파트를 문법 수업을 단 한 번이라도 들어봤다라면은 아 지금 임 선생이 이런 이야기를 했구나라는 게 대충은 머릿속에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것도 다 거두절미하고 그렇게 다 하고 나면 남는 게 뭐가 있냐면은 접속사가 남거나 안 남거나 거기 뒤에 동사 원형의 ing가 와요. 근데 문제는 거기 바로 뒤에 쉼표가 하나 찍히고 나서 뒤 다시 문장이 나와요. 앞서 말했듯이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원래의 문장에 있는 데다가 접속사에 의해서 문장을 하나 더 추가시켜 놓은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하나의 보너스 개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문장 속에서 있으나 마나 구조적으로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지지난 시간에 수업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분사 구문 자체는 그 구조적으로 봤었을 때 위치적으로 봤었을 때 생략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다라는 겁니다. 보면은 마찬가지죠. 이런 부사 접속사에 의한 주어 동사, 즉 분사 구문을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 친구들 지금 잘 들어놓기 바랍니다. 뭐냐면은 저기에 들어갈 수 있는 부사 접속사의 의미가 뭐 시간, 이유 또는 뭐 양보, 조건 이런 것도 있어요. 뭐뭐 할 때, 뭐뭐 한다라면, 뭐뭐 함에도 불구하고 내지는 뭐뭐 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의. 근데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은 여기서 벌어지는 동작과 이 동작이 서로 같은 시간대에 벌어지거나 또는 얘가 먼저 벌어지고 그 다음에 얘가 벌어진다라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저기에 어떤 접속사가 사용되었는지는 그냥 읽어보면은 국어적인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지 않는 이상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배가 고팠기 때문에 뭔가를 사 먹었다. 나는 공부를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 성적이 안 나왔다. 이런 것들은 그냥 읽어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굳이 여기다가 접속사가 어떻고 저떻고 따질 게 별로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 원리는 뭐다? 여기에 있는 동작과 여기에 있는 동작이 서로 같은 시간대에 벌어졌거나 또는 얘가 먼저 벌어지고 그 다음에 얘가 벌어진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저기 있는 ing라는 동작을 한 이후에 주어는 동사한다. 또는 ing라는 동작을 한 동시에 주어는 동사한다. 근데 잘 보세요. 이 ing라는 표현이 없더라도 구조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죠. 그래서 저기 있는 저 부분은 뭐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생략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요 세 가지. ing로 문장이 시작될 경우에는 생략을 할 수 없는 구조 두 가지, 생략을 할 수 있는 구조가 한 가지가 나온다라는 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거의 끝나갑니다. 거짓말 같지만 정말 거의 끝나갑니다. 이 페이지만 하면 거의 끝납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동사 원형으로 시작을 했는데 동사 원형의 ing가 나왔는데 이게 문장의 후반, 중후반 이에 나와서 문장이 끝나버리는 경우인데 이 지금 여기 써놓은 것들은 주로 사용이 좀 많이 되는 그런 표현들이니까 잘 봐야 되겠죠, 여러분들. 자, 근데 이것도 하나하나 다 읽으면 너무 양이 많아요. 뭘까요, 여러분들? 이 부분을 생략을 할 수 있느냐, 생략을 할 수 없느냐를 가지고서 생략을 할 수 없는 부분이면 뭐로 해석해라?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생략을 할 수 있는 부분이면은 하는이라고 의미를 해석을 하고 단 어떤 조건이 있다. 단 비동사 같은 단어 뒤에 하는의 의미 내지는 좀 이따 하겠지만은 이 형식 동사라는 것 뒤에 동사 뒤에 하는이라는 의미가 나오면은 이게 따로 단독의 의미를 가지는 게 아니라 동사와 이 ing의 의미가 결합된 의미이기 때문에 생략을 할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된다는 겁니다. 동사랑 붙어 있는 거는 생략할 수 없다. 되겠습니까? 보세요. 동사 뒷자리, 전치사 뒷자리, 동사 뒷자리 보입니까? 전부 다 말할 수 없는 자리, 생략을 할 수 없는 자리일 때는 무슨 뜻이다? 하는 중이다. 바로 이게 되겠죠? 이거 하는 중이다. 주어는 있다라고 말만 하면 의미가 전달되지 않잖아요. 맞죠? 그리고 명사를 하는 것, ing 하는 것 전부 다 통상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의미는 그냥 말할 수 없다. 생략을 할 수 없고 동사 뒤에 ing가 나오면 그냥 말할 수 없는 거구나. 생략을 할 수 없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명사랑 붙어있네요. 그리고 이미 문장 구조가 하자가 없는 상태에서 추가가 되었네요. 보너스로 여기도 추가가 되었네요. 다 말 수 있다. 얘네들은 이 빨간색 괄호들은 전부 다 말 수 있는 부분이다. 구조적으로 생략을 하고 있다. 그리고 생략을 한다라는 이야기는 통상적으로 하는 의미, 하고 있는, 하는, 맞죠? 이런 식으로 구조적으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이다. 생략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앞선 이 문장과 이 문장의 요 덩어리가 뒤로 간 게 이거예요. 그냥 똑같은 겁니다. 실질적으로. 뭡니까? 얘네들은 그냥 보너스로 등장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 완전한 문장 속에 어떤 동작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걸 한다라는 의미도 될 수 있고 또는 이 동작과 이 동작이 동시에 벌어진다. 원리는 같습니다. 단지 ing로 이루어진 덩어리가 문장 앞에 갔냐 뒤에 갔냐 유일한 차이는 그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더 길게 안 할 겁니다. 이게 끝이에요. 앞서 봤던 생략을 할 수 없는 구조에서는 주로 하는 것 내지는 동사 뒤에 ing가 붙었을 때 생략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얘가 보너스로 등장을 했거나 명사랑 붙어 있을 때 딱 그것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외에 앞서 말했던 대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주로 많이 나오는 것들 한 10가지를 살펴봤고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외우려고 하지 말고 누구랑 그 ing가 붙어 있는지만 잘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 잘 사용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문제 잘 사용이 안 된다고 해서 이걸 몰라도 된다는 건 아닙니다. 알면 좋고 이걸 혹시나 여러분들이 좀 공부하기 좀 버겁다 하면은 최소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익숙해져 놓으면은 쌤 장담하는데 ing와 관련된 표현이 나오면은 거의 문장 읽을 때 별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장담을 합니다. 자, 추가적으로 볼까요? 자, 비동사 뒤에 ing가 나온 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할 수 없는데 하는 것이다. 나의 취미는 공부를 하는 것이다. 이럴 때 동사 원형 ing를 쓸 수 있다. 말하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ing를 하고 있는 명사를 한다라는 의미로 전치사 다음에 동사 원형 ing의 한 단어짜리 명사 I am looking at the sleeping baby. 나는 잠자고 있는 아기를 보고 있다. 그럴 때 sleeping이라는 단어 같은 것들은 사실상 지우더라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라는 게 되겠고요. 그리고 사실 이거는 동사 뒤에 ing가 붙는 거는 원래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쓰일 수 있는 구조긴 한데 빈도가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생략을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동사는 앞서 말했던 대로 이형식 동사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keep 같은 것들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표현이긴 한데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주어 동사 다음에 명사와 동사 원형 또는 전사 뒤에 명사와 동사 원형에 ing가 붙은 구조. 사실 이런 구조에서 이 명사와 이 명사를 우리가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은 의미 상의 주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좀 더 공부를 했는 친구들은 이 명사 자리에 사실 단순한 명사만 얻는 게 아니라 소유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공부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소유격이나 또는 목적격 이런 거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명사 다음에 ing가 나오면은 이런 식으로 누군가가 이 동작을 하는 것, 누군가가 이 동작을 하는 것 이런 의미일 때 생략이 안 된다라는 것 정도만 알면 되는데 이런 것들은 앞서 말했던 여기까지 10개의 구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는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보게 될 빈도가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됐죠? 기타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 자, 쌤이 많이 이야기하는 under, this, that, some이 소유격 다음에 동사 원형의 ing가 나오고 나서 뒤에 만약에 어떤 명사가 나왔다 하면은 첫 번째로 해석이 되는 거는
그 동작을 하고 있는 명사라는 의미로 주로 많이 해석이 되고, 간혹 가다가 이 ing라는 동작을 하는 용도의 명사,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뭐 이런 거. 이런 거. 가방이 잠을 자는 건 아니죠. 이거는 잠을 자기 위한 용도의 가방, 침낭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거랑 비슷한 의미, 이런 비슷한 구조를 가진 표현이 아까 한번 언급했던, 예문 언급했던 The Sleeping Baby, 이런 거 뭐가 됩니까? 잠을 자고 있는 아기. 그러니까 똑같이 더라는 단어와 baby라는 명사 사이에 ing가 갔는데 그 의미에 따라서 뒤에 있는 명사가 그 동작을 할 수 있는 거냐 할 수 없는 거냐에 따라서 여기서는 하고 있는 의미니까 얘는 당연히 뭐 할 수 있을까요? 생략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이거를 구조적으로 빼버리면은 이게 그냥 무슨 가방인지 알 수가 없는데 반드시 이 내용이 들어가야지만 아, 이게 잠자기의 용도의 가방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똑같이 더 다음에 ing 명사지만 얘는 생략할 수 없는 구조, 쟤는 생략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는 거. 근데 이것도 사실은 그렇게 못 보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구조가 나왔었을 때 이게 무슨 구조지? 헷갈릴 만한 그런 구조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on the this, that, some의 소유격 다음에 그냥 ing로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뒤에 또 다른 명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럴 때는 그냥 그 동작을 하는 것, 그 동작 하기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가볍게 받아들여주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생략할 수 없으니까 하는 것, 하기의 의미가 되겠죠, 여러분들? 자, 오늘의 마지막 수업 결론입니다. 이제 오늘 수업의 결론이에요. 뭡니까? 여러분들 ing라는 표현이 문장에서 뭐 했다? 사용이 되었는데 그것이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건 바로 뭐 말한다? 명사의 앞뒤로 붙어가지고 그 동작을 하고 있는 명사라는 의미일 때는 구조적으로는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게 되겠고, 그리고 2번, 3번 공통된 이야기죠. 문장의 앞선 또는 문장의 뒤에. 근데 여기 있는 이 문장이라 함은 공통적으로 구조적으로 이미 하자가 없는, 이미 완성되어 있는 문장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문장 앞에 ing가 오든 문장 뒤에 ing가 오든지 간에 그 ing가 먼저 나왔으면은 그 동작과 뒤에 나오는 동사가 동시 또는 ing가 먼저 되는 거고, ing가 문장 뒤에 왔다면은 동사와 ing가 동시에 벌어졌거나 또는 동사가 먼저 벌어지고 그 다음에 ing가 벌었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이런저런 잡다한 많은 접속사들은 최소한 여기서는 몰라도 상관없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반대로 ing가 들어가는 표현을 생략을 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그 구조는 바로 뭐와 관련된 표현이구나. 바로 명사, 즉 동사와 붙어있거나 또는 전치사와 붙어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특히 뭐 명사가 아니더라도 동사가 붙어있으면은 그 단어는 그 표현을 말 수 없다. 생략을 할 수 없는 표현이고, 비동사와 같은 이형식 동사 뒤에는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서 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통상적으로 어떤 동작의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이 경우의 수가 좀 더 많고 실제로 친구들이 해석하기가 그나마 조금 더 까다로운 그런 해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론 수업이 끝입니다. 오늘. 됐죠? 자,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오늘 주어진 수업 중에 과제는 이런 거다라고 합니다. 이론 수업은 이제 끝났고요. 다음 주어진 문장에서 동사 원형의 ing 또는 거기 뒤에 뭔가 추가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다라면은 그 표현까지가 영어 문장에서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확인하라라고 했고요. 선생님이 오늘 예문은 조금 어려운 거 골라봤어요. 뭐냐면은 2019년 6월 고3 모의고사에서 19번에서 30번 사이에 나왔었던 여러 가지 모양의 ing들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화면을 마찬가지로 지난번처럼 멈춰놓고 한번 확인을 해보고 나서 일정 시간 동안 한번 본인의 실력대로 한번 확인을 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어서 영상을 틀어주기 바랍니다. 바로 이런 지문이었습니다. 뒤에 선생님이 자세하게 풀이를 할 때는 이 지문을 둘로 쪼개가지고 갈 겁니다. 지금 이만큼의 이게 뭔가 내용이 연결되는 건 아니고요.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체크를 해놨죠. 파란색이 ing가 붙는 표현 내지는 이 지문이 몇 번 문제에서 발췌를 한 거다라는 걸 해놨는데 선생님이 다 해보니까 이게 총 11개가 아니라 19번부터 30번까지가 12개 문장이네요. 12개 문장에서 총 ing가 20개가 나온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 구조를 화면을 잠시 멈춰놓고 나서 잠시 이후에 선생님이 풀이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아, 이게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구나. 이게 이런 위치에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을 읽어나가면 되는 거겠구나 라는 걸 선생님이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잠시 이걸 멈춰놓고 나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